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되셨을 텐데 테스트 진행도만 제가 좀 볼게요. 어느 정도 진행인가 그것만 좀 보게. 네, 테스트장도 좀 보여주세요. 오늘은 테스트 퀄리티보다는요 테스트 진행도를 기준으로 좀 검사를 좀 할게요. 자, 이거 하나 남은 건가? 아니 왜 판을 주는데 이것도 안 쓰고 딴 데다 쓰고 있어 자식아. 테스트 두 개. 두 개? 그래. 아, 그렇구나. 이건 얼마나 거야? 그래? 왜 이렇게 많이 시간이 모자랐어요? 단어 때문에? 그럼 그 저기 뭐야 워크북 한번 좀 봐야지. 네네. 아니 왜 똥통에다 빠뜨리고 그래 이거를 자식아. 그리고 채점은 왜 안 했어요? 한 거예요? 됐죠?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잖아. 동그라미 X 표시정도 좀 해주세요. 알겠지? 또 뭐야? 아니 숙제는 했나 안 했나만 보는 거니까.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럼 보자. 후보를 왜 이렇게 다들 잘 풀었지? 의심스럽네. 테스트 한번 봐볼까? 아니 대체적으로 잘 보고 테스트는 얼마나 했어? 여기 하고 있는 거 이거? 자 그럼 아니 영작을 다들 나쁘지 않게 했어. 너무나 의심스럽게 말이야. 테스트 봐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얼마나 했을 거야? 아, 다 했어? 세차만 한 거야? 뭐 쓰다 말았어, 다 쓰고 왔어. 아니, 쓰다 나온 게 아니고 쓰다가 전혀 모르겠어서 쓴 거예요. 아니, 더 이상 모르겠는데 그거 할 수도 없어요. 진짜. 여기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나는 이제 지금 다음 거에 채점까지? 좀 나왔고? 공부에 있는데 여기서 네. 무조건 관계대명사에서 생략된 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엔드 대시였거든 원문에서는. 근데 그때 대스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는 대시였고. 근데 이번에는
and that을 접속사와 대명사니까 얘를 관계 대명사 위치로 바꿔줄 거죠. 이 위치가 and that인 거예요. 이해돼? 갑자기 이거 왜 와시라고 나오지? 그래가지고 내용은 아 내가 답을 안 바꿔나 보구나. 미안하다. 맞아요. that을 위치 이게 맞죠 이게. 요거 바꿔도 돼. 요걸 안 바꿔. 근데 그거 과목이 답지가 잘못 나왔었는데 2강에 1번에 답이 잘못 나온 거예요. 네. 그 저기 뭐야 2강에 이따가 채점하실 때요. 그 2강에 1번 채점할 때 거기 보시면은 그 위에 써져 있는 답이랑 아래 써져 있는 답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써져 있는 답이 맞아요.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제가 수정을 안 해갖고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뭔 소리가. 자 그러면 일단 테스트 다 집어넣고요. 진도부터 좀 나갑시다. 그 어디 할 차례죠, 여러분? 우리 6강에 2번 할 차례인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6강이 2번이면 2, 3, 4, 5, 6. 오늘 6강 마무리를 좀 최대한 해야겠네요. 자, 볼까요? 자, 6강 자소서를 다 펴주시고요. 네, 6강의 2번 내용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됐어요? 간다. 자, 앞에 잘 보이지? 뒤에 앉은 사람들? 네. 자, 보겠습니다. 번에 그리고 다음부터 좀 뒤에 앉아. 너 키가 크니까 자수가 야, 애들이 이러고 본단 말이야. 이러고. 왜 씨 거기 앉아갖고 이 자수가 키를 줄이던가 머리를 줄이던가. 자, 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여기 이제 수능 감독기니까 이제 거기 뭐야 get set 요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유럽 최초의 호모사피엔스가 주로 살았는데요. live on이라는 표현은요 먹고 살다라는 뜻이야. 먹고 살다. 됐어? 우리말로 하면은요. 그래서 주로 먹고 살았다. 뭐를 large game이라 나왔는데 이 game이라는 단어가 사냥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냥감. 니네가 알고 있는 그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주로 큰 사냥감을 먹고 살았는데 특히나 reindeer 술록이죠. 술록. 그 우리 이제 그 저기 뭐냐 산타 할아버지가 끌고 다니는 개 그거야 그거. 네. 그래서 even under ideal circumstances. 자 심지어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조차도 hunting these fast animals with spear or bow and arrow.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지금 동명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되고 있다는 거 확인되죠. 사냥하는 것은 이러한 빠른 동물들을 뭘 가지고 창이나 활과 화살로 사냥을 하는 것이 is an uncertain task, 불확실한 일이랍니다. 자, 잠깐 내용을 좀 볼게요. 옛날에는 호모사피엔스는 주로 뭐라고요? 이런 술록 같은 애를 잡아먹었다고요. 큰 사냥감을. 근데 딱 봐도 빨라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냥을 할 때는 뭐 활 쏘거나 아니면 창 갖다 찌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냥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것 자체가 불확실한 일이었다는 거야. 왜?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빨라가. 그렇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사냥감들을 위주로 잡아 먹었다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however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확실한 일인데 어느 날은 사냥 공쳐버리면은 막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However, 그러나 그 술록은요 had a weakness,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대요. 그 약점이 뭐냐? 대절이한데요. Mankind would mercilessly exploit. 자,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mercilessly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 여기 mercy라는 단어야. mercy. mercy가 뭐예요? 자비. 자비라는 뜻이거든. 자비. 됐어요? 그럼 mercy에다가 ly를 붙인 거거든. ily. 그래서 자비 있는이야. 자비 있는 형용사가 된 거야. 근데 less가 붙어서 자비가 없는이 된 거고 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야. 됐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mercilessly 하면은 자비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자비 없이,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exploit 하면 이용하다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인정사정 없이 이용을 하곤 했던 그런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 술록이 swam poorly, 수영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평지에서 막 뛰어다닐 때는 잡기가 힘들 거 아니야. 너무 빠르니까 활도 잘 못 맞추고 뭐 이슬신급 아니면 잘 못 맞출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참도 쉬워. 너무 빠르니까 못 맞출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약점을 이용했는데 그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 수영을 잘 못한다라는 거였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부연 설명이 좀 나와야겠죠. 이어서 한번 볼게요. waterfall. 자, afloat은 형용사로서 떠 있는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떠 있는 동안에 그것은 is uniquely vulnerable. vulnerable 하면은 취약한이란 뜻이거든. 취약한. 그것은 당연히 술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술록이 유례 없이 취약했답니다. 그래서 뭐 하면서 moving slowly 천천히 움직이면서요. 어떤 채로 its antlers held high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antlers held high라고 나왔는데 이 antler라는 게 그 이제 그 술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뿔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뿔을 이렇게 높게 올려둔 채로 됐어요? 근데 뿔 입장에서는 올려진 거니까 held라는 pp형을 썼습니다. 요거 어법 좀 주의하세요. 어법 주의. 됐어요? 뿔 입장에서는 올려진 거니까 pp형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것에 그런 뿔, 그 이제 사냥, 그 술록의 뿔이 높게 들어 올려진 채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as 자, 뭐 할 때냐? It struggles to keep its nose above water. 물 위쪽으로 그것의 코를요 유지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술록이 헤엄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뿔이 있으니까 이게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물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뿔이 무거우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지 계속. 이러면서 헤엄치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여기 코를 이렇게 박아버리면 숨을 못 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코를 물 바깥쪽으로 이게 물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숨 쉬려고 한 거겠지 뭐. 됐어? 그러니까 얘가 자기의 몸을 컨트롤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겠죠. 지금 이 뿔 때문에 뚝배기는 자꾸 내려와. 근데 숨을 쉬어야 되니까 올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니까 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때는 어떻겠어?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술록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약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뒷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자, 옛날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술록 같은 애들을 잡아먹곤 했었어. 근데 평지에서 잡아먹기가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가가 있는 쪽으로 얘네를 몰아가는 거겠지. 유도를 하는 거야, 그쪽으로. 그러면은 애들은 이제 물가 쪽으로 이제 막혔으니까 이제 살아남으려면 헤엄쳐서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 너네 이제 뒤졌다 한 다음에 이제 가갖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헤엄치고 있을 테니까 이제 뭐 활 쏘거나 창 갖다 찌르거나 이렇게 해서 잡아먹겠다라는 거겠죠. 바로 그런 약점을 이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자면 at some point 자 어느 시점에 Stone Age genius 석기 시대의 한 천재가 realized 깨달았는데 the enormous hunting advantage 자 엄청난 사냥적 이점을 깨달았답니다. 어떤 사냥의 이점이냐? 그가 얻을 사냥의 이점을 얻었는데요. 뭐 함으로써? being able to glide라고 나와 있죠. by being able to glide. 뭐 함으로써? glide 할 수 있음으로써. glide라는 게 이제 이렇게 쭉 그런 미끄러지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glide라고 해도 되고 slide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글라이딩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쭉 미끄러 넘어짐으로써 어디를? 수면을요. 됐어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는 이제 이게 되게 옛날 시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배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당연히 사람이 여기 물에 들어가려면은 헤엄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렇죠? 근데 술록도 헤엄치고 사람도 헤엄치면은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천재가 생각을 한 거야. 만약에 이 물가에서 헤엄치는 게 아니라 쭉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술록보다 훨씬 빠르니까 우리가 좀 사냥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거죠. 됐어요? 미끄러지듯이 한다는 거. 그래서 최초의 보트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보트를 타면은 미끄러지는 듯한 이제 느낌이 나니까 쭉 가니까. 됐어요? 이거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 결국에
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좀 원활한 술록 사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Once the easily overtaken and killed prey have been halted aboard. aboard라는 거는 탑승한이라는 뜻이거든요. 탑승한 채로, 뭐 부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따라잡혔대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prey, 먹잇감입니다. 이 먹잇감이 have been hauled aboard. 일단 배 위로 haul 되면요, 이제 끌어올려지면 일단 뭐뭐 하면 getting its body back to the tribal camp. 자, 그것의 사체겠죠, 사체. 됐어요? 그 이제 술록의 사체. 이제 얘를 잡았잖아. 얘를 이제 이 녀석을 이제 따라잡았어요. 술록이 막 이러면서 헤엄치고 있어. 근데 우린 배가 있으니까 훨씬 더 얘를 빠르게 따라잡아갖고 얘를 푹 죽이고 끌어올려서 배로 이제 놓은 겁니다. 됐어? 이 상태에서 이 사체를 이제 다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트라이벌 캠프, 이제 부족 캠프로 데리고 가는 것은 would have been far easier but more than on lan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했을 것이다?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물가에서 술록을 사냥하는 거에 이점을 두 가지를 말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술록 사냥 그 자체가 더 수월하다라는 점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체를 자기네들의 캠프로 가지고 가는 것, 즉 수송, 운반이 되겠죠. 이 운반도 편해졌다라는 거죠. 만약 땅에서 얘를 잡았어. 그럼 이거 끌고 가는 것도 일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배에다가 싣고 그냥 이렇게 노저어서 가면은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갈 수 있겠죠. 즉 배를 개발함으로써 술록 사냥의 여러 가지 이점 두 가지를 지금 말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보다 배로 훨씬 더 쉬워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It would not have taken long for mankind to apply this advantage to other goods 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 잠깐 패턴을 좀 보겠습니다. 서술형으로 내기 딱 좋은 그런 문장이거든요. 이런 패턴이. 잠깐 보시면 이세 tak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 시간,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패턴이 있어요.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이 패턴은요,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냐면 it takes의 사람, 시간, 자리를 바꿔서요. 이때 우리가 for라는 녀석을 붙이기도 합니다. for 사람, to 동사원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책에는 요 아래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for 사람은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to 부정사. 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it은 비인칭 주어로 해석이 없습니다. 그것이라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얘가 이거 하는데 이만큼이 걸리다라고요. 얘가 이거 하는데 이만큼이 걸리다. 얘가 이거 하는데 이만큼 걸리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문에는 아래 버전으로 나와 있고요. It would not have taken 이라고 나왔어요. it은 해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ould not have taken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왔고요. long 시간 표현 나왔죠?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for 사람 나왔죠? for 사람. 됐어요? 얘가 인류가 to apply this advantage 이 이점을 적용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디에? to other goods 다른 상품들. 됐나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결국에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요, 유럽 최초의 호모사피엔스가 술록을 사냥한 방식에 대해서 그냥 설명한 평범한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그죠? 자, 그런데 내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이 호모사피엔스는 배를 만들므로써 이 술록을 좀 더 쉽게 사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수송 운반까지도 쉽게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최초의 배고, 인류 최초의 배고, 이게 나중에 더 확장되었다. 어떻게? 다른 상품으로 또 이제 이점을 적용시켰다라고 나왔으니까 술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좀 손쉽게 옮기는 수단으로서 더 개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술록 사냥 방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배의 개발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배를 개발했기 때문에 술록을 쉽게 사냥했고 그리고 이걸 쉽게 운반했다는 거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호모사피엔스가 술록을 사냥한 방법이 글의 소재이긴 하지만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다? 바로 배를 이용함으로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술록을 사냥하기가 좀 편했다. 이유가 나왔었죠? 술록이 물에서는 되게 느리게 가니까 배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이동을 하면은 훨씬 더 빨리 따라잡아서 수월하게 사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 첫 번째. 두 번째 이점은 뭐였습니까? 얘를 배로 올리면은 운반하기가 훨씬 더 쉬웠다라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이 지문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는요, 방금 제가 말한 이 배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술록 사냥의 이점 두 가지를 서술하라 라는 이런 식의 서술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주역구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내용적인 이해를 위해선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방금 질문? 오케이. 자, 다음 갈게요. When you purchase a pair of jeans, 너가 청바지 하나를 구매할 때 you might evaluate, 너는 평가할 수도 있답니다. The quality and prices of jeans, 청바지의 품질과 가격을 평가할 수 있대요. At several different stores, 여러 다양한 상점에서요. 그렇죠? 뭐 청바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뭐 옷 한 벌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 매장에서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구매하곤 하죠. At some point라는 표현이 또 나왔네요. 어느 시점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너는 will decide 결심할 거랍니다. 대절을요. Additional comparison 추가적인 비교가 is simply not worth the trouble. 자, 단순히 뭐가 아니다. 뭔가 수고할 만한 문제를 드릴 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정을 할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어 A 청바지는 뭐 가격이 좀 비싸지만 뭐 원단이 좋고 뭐 B 청바지는 어떻고 막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니 이걸 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다라는 거겠죠. You will make a choice. 너는 선택을 할 겁니다. 뭘 기반으로? Based on the limited information you already have.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라고 했어요. 제한된 정보. 왜냐면 아니야 청바지가 한두 개예요. 겁나 많잖아. 이거 비교하려고 하면요 몇 년 동안 해야 될 거예요. 몇 년 동안 우리 청바지를 사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거를 더 내가 비교하는 게 있나? 한 10벌 있어. 내가 찜해 놓은 게 한 10벌 있어. 이 중에 하나 살 거야. 근데 여기에서 30벌만 더 볼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이거 너무 머리도 아프고 노가다잖아. 그래서 됐다. 그럼 딱 여기 10벌 중에서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10개라는 청바지는 굉장히 제한된 정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청바지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는 선택을 내리는 거죠. 맞나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과정이 is similar, 비슷하네. 뭐 할 때? When individuals search for a restaurant, a new car, or a roommate. 전부 다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를 청바지를 살 때라고 예시를 들었지만 여기에선 개개인의 사람들이 뭐 식당을 찾던 간에 새로운 자동차를 찾던 간에 룸메이트를 찾던 간에 다 뭐야? 비슷하다고요. 즉 여기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청바지라는 거는 전혀 중요한 소재가 아니에요. 이 글에서 중요한 소재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하고자 할 때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내린다라는 거겠죠. 너무나도 많은 비교는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청바지니 무슨 식당이니 이런 것들은 주요 소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they will see. 그들은 추구할 거래, 시도할 거래. 뭐를? to acquire some information. 자, 일단 어느 정도의 정보를 습득하려고 추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들은 결정할 거라고요. They expect the benefit. 자, 예상되는 이익이 어떤 이익이냐? They derive from gathering still more information. 여기 형용사가 돼 있는데 화살표 하나만 쳐놓을게요. 화살표 내가 쳐놓을게요. 이렇게. 여기가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benefit을 수식하는 거야. 자, 그러면 derive from gathering still more information. 여기서의 still은 훨씬이에요. 비교급 앞에 붙었으니까. 여전히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예상 이익이랍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자, 초반에는 어떻게 한다? 초반에는 일단 정보를 몇 개 얻어요. 아예 정보 없이 우리가 구매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정보를 몇 개 얻어.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적당한 정보를 얻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하겠죠.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은 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예상 이익이 있을 거래요. 예를 들어 내가 세 차를 사려고 해. 근데 내가 이 세 차, A라는 차, B라는 차, C, D, E까지 알아봤어. 자, 이렇게 5개의 정보를 얻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F, G, H, I 등등등. 자, 이건 뭡니까? 추가 정보죠. 추가 정보.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추가 정보를 얻는 것으로부터 이거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이 있겠죠. 이익. 내가 A, B, C, D, E는 제한된 정보예요. 제한된 정보. 맞죠? 근데 F, G, H, I는 추가 정보잖아요. 추가 정보. 그럼 추가 정보를 내가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이 있을 거라고. 예상 이익. 근데 이 예상 이익이 어떠냐? It is simply not worth the cost. 결코 뭐다? 그러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차 5대 중에서 나 한 대를 살 거다라고 내가 여기서 결정을 내리고 이 중에서 선택하면은 깔끔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차를 더 알아봐. F, G, H, I까지 알아봐. 그럼 얘들아, 이 정보를 일단 얻는데 드는 시간도 있을 거고 노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그냥 꽁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끝나나? 아니죠. 이 정보까지 얻었으면 또 비교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랑. 그쵸? 그럼 이 비교 분석하는데도 또 역시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그 할 시간, 그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시간에 차라리 제한된 정보 안에서 그냥 고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통 어떤 물건을 살 때요. 너무 과도한 정보로서 모든 걸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골라놓고 그 제한된 것 안에서 우리가 구매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패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적당한,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고른다. 적당한이라는 말을 내가 좀 여러 번 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한적인 정보로 결정을 한다. 제한적인이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두 가지가 중요한 어휘입니다. 이 글에 되게 포인트가 되는 어휘겠죠? 적당한 선택 범위. 됐어요? 적당한 선택 범위. proper, appropriate 이런 단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뭐 restricted, constrained, limited 뭐 여러 단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라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When differences, 차이점들이 뭐 할 때 어떤 차이점? Among the alternatives라고 나왔는데 alternative는 대안이죠. 대안. 그러면 대안들 간의 차이가 are important, 중요할 때 to decision makers,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의사 결정자에게 이 대안들 간의 차이가 중요할 때 대안들, 이게 다 대안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A를 살 거라면 B, C, D, E가 대안이잖아요. 그렇죠? B를 살 거라면 A, C, D, E가 대안이겠고. 됐어? 이게 중요할 때 그들은 will spend more time and effort. 그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거랍니다. Gathering information,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자, people are much more likely to read.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more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높다. much까지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럼 사람들은요 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뭐를? A Consumer Ratings magazine을. 됐어? 그러니까 소비자 평가 잡지를 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야. 왜? 앞에 나왔던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 내가 5개를 골랐어요. 다시 한번 5개를 골랐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살 거야. 근데 이거를 또 비교 분석하는데 또 시간이 든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위에서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대안들 간의 차이가 중요할 때, 예를 들어서 얘는 가격적인 측면이 메리트가 있어. 얘는 성능적인 측면이 메리트가 있어. 얘는 옵션이 좋아. 얘는 디자인 좋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차이점들이 나한테 중요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데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든 블로그를 찾아보든 시간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후기를 봐야지. 후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후기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야. 소비자 평가 잡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소비자 평가 잡지를 읽진 않잖아. 우리는 댓글 보죠. 댓글. 그렇죠? 댓글 보고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제가 2년 전에 이제 차를 샀는데 그때 저 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진짜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한 달은. 네. 한 달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일단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가서 뭐 카탈로그도 받고 유튜브 막 자동차 유튜버 막 찾아보면서 얘는 또 좋대. 얘는 나쁘대. 혹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고 막 주변에 이제 차 잘 아는 사람한테 막 자문도 구하고 정말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그때 제가 딱 마침 5대였던 것 같아요. 저도 5대 중에 뭘 살까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 이상을 알아보는 거는 나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 5대 중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사람들의 후기를 본 거예요. 그 후기를 보면서 나에게 좀 더 적절한 게 뭐가 있을까 이쪽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최종 구매 결정을 내린 거죠.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서 이제 이 소비자 평가 잡지를 읽을 가능성이 훨씬 높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purchasing a new automobile. 여기서도 자동차 얘기를 했네요.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Than they are before purchasing a new can opener. 자, 그래서 그들이 그러할 것보다. 자, 여기 before 뭐 하기 전에 새로운 can opener를 구매하기 전보다라고 나왔거든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새 자동차를 사기 전에는 진짜 소비자 후기 이런 거 보면서 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뭐랑 비교했을 때 새 병따개를 뭘 살까를 고민하는 것보다요. 됐어요? 새 병따개를 사기 전에 어떤 병따개를 살까 하고 우리가 소비자 후기를 잘 보진 않죠. 병따개 그냥 사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 소비자 평가 잡지 즉 후기를 볼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야. 이때는. 그렇죠? 근데 새 자동차를 살 때는 아무래도 후기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오프너와 오토모바일 자동차의 차이점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요. 위에서 이 내용 보실래요? 이 문장? 대안들 간의 차이가 중요할 때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얘들아, 오프너는요. 대안들 간의 차이가 중요할까요? 비교적 중요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니, 오프너는 병만 잘 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병만 잘 따지면 되잖아. 그렇지? 굳이 하나 따지자면 뭐 디자인 정도?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디자인은 취향 아니에요? 개인 취향이잖아. 그렇지?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게 뭐가 차이가 있겠어 이게. 그렇잖아.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무슨 병따개 하나 살라고 막 후기 찾아보고 이거 뭐 병따개가 뭐 콜라는 잘 따지는데 사이다는 잘 안 따져요. 막 이런 걸 막 우리가 찾아보나?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냥 병따개 대충 다이소 같은 데 가갖고 괜찮네. 사자. 우리가 대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됐어? 하지만 자동차는요. 얘기가 다르죠. 자동차는 대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너무나 옵셔널하니까.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집단지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후기는 어떻고 이 사람의 후기는 어떻고. 그러니까 당연히 좀 비교적 이 대안의 차이에 대한 중요도가
낮은 거에 비해서 이 차이의 중요도가 높은 쪽을 우리가 이 후기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프너와 이제 카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물건 구매에 있어서 이거 써드리면서 할까요? 물건 구매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수집에 얼마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왔던 물건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청바지니 자동차니 뭐 이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있을 거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가 이거를 어떻게 결정짓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짓는가 했죠?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해서 제한된 정보 내에서 우리가 분석해서 고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후기를 읽을 수도 있다라는 부연 설명도 나왔고요. 됐죠? 자,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어디를 딱 주제문이다라고 꼽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이제 주제에 가까운 거다라고 한다면은 어디라고 하면 될까? 밑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뭐 여기가 좀 주제에 가까워 보이는데 둘 다 딱 여기가 주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써드린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까요? 4번. 4번은 쉬었다. 아니, 그냥 할까? 쉬었다 할까? 그냥 할까? 아니, 그냥 합시다. 아니, 뭐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하고 쉴게요. 요거 후딱 하고 쉴게요. 왜? 자, 봅시다. 아니, 안 어려워요. 자, survey는 설문조사죠. 컨덕트는 수행하던데 PP형부터 쓰니까 수행됨. 자,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문화권에서 수행된 설문조사가 reveal that 대절 이하를 드러냈습니다. 자, 앞 내용 하나도 중요한 거 없어요. 대절 이하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대절 이하 내용이 중요하죠. Black is seen. 검은색이 여겨진대. 뭐라고? As a color. 색깔로. 어떤 색깔? Of evil and death. 자, 그러니까 이 evil 하면 어떤 악마 이런 거잖아요. 사악함. 그리고 death는 죽음이죠. 그래서 사악함과 죽음의 색으로 여겨진답니다. In virtually all corners of the world. 사실상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에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검은색 하면은 나타내는 게 약간 뭐 이제 우리도 막 흑화한다라고 표현하잖아. 백화한다고 표현 안 하잖아.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이제 악의 기운 약간 이런 거는 대부분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뭔가 색깔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더 이어서 볼게요. This negative association 이러한 부정적 연상은요. association이 연상, 뭐 관련성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부정적 관련성이 leads to 뭔가를 초래하냐면 several interesting results 몇 가지 재미있는 결과를 유도한답니다. In the domain of professional sports. 그래서 프로 스포츠의 영역에서요.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검은색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이 이하로는 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 프로스포츠계에서도 검은색이 좀 안 좋게 여겨진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뒷내용 보기 전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이 두 문장 아닐까요? 그렇죠? 검은색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여겨진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결국에 이 대절 내용이 뭡니까?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절 내용이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소개하는 거잖아. 프로스포츠 영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 번째 문장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hen we ask a group of respondents, 우리가 한 집단의 응답자들에게 요청했답니다. 뭐 해달라고? To rate, 평가해달라고.
the appearance of professional football uniforms. 그래서 프로 그 축구 유니폼의 외관을 평가해달라고 이 응답자 집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들을 판단했대요. 어떤 것들이냐? That were at least halfway. 그러니까 최소 절반 정도의 검은색이 있는 그런 유니폼을요 뭐로 판단했냐? 투부정사로 판단했답니다. 가장 나쁘고 미는 비열한이라는 뜻이에요. 형용사로. 그리고 aggressive 공격적인 모습이라고 판단을 내렸답니다. 벌써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위에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검은색 하면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이야. 그렇죠? 이미 우린 그걸 알고 있는데 프로스포츠 유니폼에서 검은색이 반 정도가 있어요. 최소 절반 정도 있다는 거는 반 이상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폼의 경우에는 어땠다? 되게 다 나쁜 말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또 이어서 보자면 in turn이란 말이 먼저 나왔죠. 결국에는 these perceptions influence 이러한 인식은 영향을 끼친대요.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여기에도요. How specific actions performed by black uniformed teams. 그러면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팀에 의해서 수행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are viewed, 보여지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뒷내용에 어떤 예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구단이 있고요. 흰색 유니폼을 입은 구단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날 시합 끝나고 근처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을 먹었다고 쳐보자. 이게 막 사진 같은 게 찍혔어. 그래서 이제 패배 후 이제 둘 다 패배한 팀이라고 쳐볼게. 패배 후 먹는 삼겹살의 맛. 막 이러면서 막 기사가 떴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백색 옷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막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거야. 아유 그래 고기라도 먹고 힘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린다면은 검은색 옷 입은 애들한테는 진주제 고기 처먹고 앉았네. 막 이런 식으로 악플이 달릴 수도 있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방식에서조차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고작 색깔 하나. 그렇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We show, 우리는 보여줬대요. Groups of trained referees. 훈련된 심판 집단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one of two videotapes of the same aggressive play in a football game. 자, 그 축구 경기에서 똑같은 공격적인 플레이 중에 두 개의 비디오 중 하나를 보여줬는데요. 자, 두 개의 비디오 중에 하나는 어땠냐면요.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검은색을 입고 있는 팀이었답니다. 됐어요? 이렇게 보여줬대요. 둘 다 공격적이었어. 근데 보여지는 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미 결과가 예상됩니다. 자, 우리 이 훈련된 심판이니까 굉장히 좀 유능한 심판이겠죠. 근데 이 심판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공격적이라 생각했을까? 당연히 검정색 유니폼을 입은 그런 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읽어볼까요? 심판은요, who saw the black uniformed version. 자,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버전을 본 심판은요, rated the play, 그 플레이를 평가했습니다. 뭐로요? As much more aggressive 하다고요. 딱 나왔네요. 훨씬 더 공격적이라고 말했대요. 둘이 똑같이 공격적인데 훨씬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차이점은 뭐밖에 없었어? 유니폼 색깔밖에 없었어. 됐어? Then those, 누구보다? 여기서 those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보다? Who saw the white uniformed version이니까 흰색 유니폼을 입은 버전을 본 그런 심판들. 여기서 노즈가 가리키는 건 이 심판이에요. 심판. 레퍼리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 심판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볼까요? 최종 결과. As a result of this bias. bias는 편견이죠. 편향 이런 뜻이죠. 이러한 편견의 결과로 it is not surprising. 놀랄 일이 아니랍니다. 투부정사 이하다. 아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래요. 알게 되는 것이 대적 이하를. Teams that wear black uniforms. 자,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팀들이 have been penalized. penalize 하면은 말 그대로 페널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아왔답니다. significantly more than average. 평균보다 더 이상으로 훨씬 상당히 더 많이 페널티를 받았다라는 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글에서 한 내용은 뭡니까? 검은색은 다 사람들이 안 좋게 여긴다. 그냥 이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죄다 지금 검은색이죠 여기. 예. 검내랑 우리. 그러니까 이제 안 좋게 보이는 거야. 예. 여러분이 저를 안 좋게 보는 이유. 내 마스크가 검은색이다. 아니야 넘어갈게. 제가 그래서 검은색 옷을 안 입잖아요. 막 완전 저답지 않게 막 이런 하늘색 막 이런 거. 청바지 오늘도 밝은 거 입고 왔어. 예. 아무튼 막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예. 나쁘게 치료 안 하는 거. 죄다 칙칙하고 뭐 가방도 죄다 까만색 입고 옷도 뭐 죄다 까먹고 아주 그냥 죄다. 그래서 제가 공격적으로 나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검은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이 주는 느낌이 스포츠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다룬 글입니다. 이 글은요 철저하게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죠. 맞아요? 일단 처음에 결과를 말해놓고 시작했거든요. 조금 희한한 글의 구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 실험류 글이 나오면은 원래는 실험 내용이 나오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한 요약이 나온다. 이게 원래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이게 일반 패턴이에요. 근데 이 글은 희한하게 뭐냐면요. 요약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문장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검은색이 악마와 죽음의 상징이다.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색은 안 좋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를 후술한 버전으로 낸 거죠.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후술하는 건데 그 근거 후술하는 방식이 실험 내용과 실험에 대한 결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버전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원래 실험류 내용은 원래 시험으로 뭐가 잘 나오냐면요. 요약으로 제일 잘 나와요. 요약. 여러분이 모의고사 40번 문제 풀어보면 요약 문제잖아요. 그렇죠? 모의고사 40번 볼 때 한번 봐보세요. 그 모의고사 이번 주에 보죠, 여러분. 이번 주에 모의고사 보잖아. 모의고사 볼 때 40번 문제가요. 거의 대부분 한 80%는요. 실험에 관련된 글이 나와요. 40번이 요약입니다. 왜냐면은 실험류 글이 요약으로 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정답은 1번이 가장 많습니다. 또 내 말 듣고 쌤 1번 찍었다가 틀렸는데요. 또 이러지 말고 1번이 많다라고 했지 1번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안 했어요. 만약에 니네가 풀다가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겠다 또는 헷갈린다. 그러면 1번 찍으라고. 그러면 1번 정답률이 50% 됩니다. 엄청 높죠. 네. 내가 계산해봤어요. 50% 나와요. 네. 진짜로. 그렇다고 또 1번 찍지 말고. 아무튼가. 자, 근데 이 글 같은 경우는 결론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 학교 선생님이라 저거 어떻게 시험 내고 싶어?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근거가 나왔어. 어떻게 내고 싶어? 니네라면? 미안해 못 들었어. 순서 배열. 순서 배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문제가. 왜냐면은 얘를 여기다 써도 문제는 안 되거든요. 네. 좋은 의견 제시였어요. 뭐로 낼 것 같아요? 나는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 보자마자. 뭐로 내면 좋을 것 같아? 삽입도 좀 모호할 수 있어요. 삽입은 근데 난이도가 좀 낮을 것 같아요. 만약 출제한다면. 제 생각에는요. 빈칸이 짱이에요. 어떻게? 여기 결론이잖아. 결론이 뭔데요? 이 글의 주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빈칸 뚫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됐습니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까만색은 여겨진다. 어떤 색깔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내용만 살짝 바꾸면 돼. 까만색은 뭔가 안 좋은 걸로 여겨진다. 대충 뭐 이런 멘트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똑같이 낼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변형해서 출제하니까. 됐어?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뒷문장에선 전부 다 뭐야? 까만색이 왜 부정적인 건지에 대한 내용만 이제 후술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빈칸 같은 걸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요약으로도 역시나 출제하기 좋습니다. 실험류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글에서는요. 스포츠를 기준으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시를 전부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검은색 유니폼이 검은색 유니폼이 주는 느낌이 이 스포츠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전부 다 말한 글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요약으로 출제하기 아주 좋은 글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뒷내용 이어볼게요.
시간은 졸고 쉬는 시간이 그 일찍 가서 뭐 그지 같은 뭐. 뭘 아야. 뭐야 뒤에 지우구나. 왜 미용실에서 왜 이런 거 훔쳐와? 미용실에서 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냐?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5번 차리지? 아닌가? 5번 차려봤자. 아유. 빨리 와서 하게. 미용실에서 왜 이런 걸 훔쳐오고 그래? 제가 산 건데. 미용실하게? 아니요. 잘 어울려요. 영상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나와. 제가 오늘 이거 썸네일로 올릴게요. 자, 5번 보자. 자, 잠 좀 깼고 이 자체가 눈이 그냥 다 좀비들이야. 좀비들 그냥. 니네 그냥 평균 눈빛이 뭔지 알아?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거나 아니면은 그냥 졸린 사람들 눈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눈은 반 감겼는데 눈썹만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딱 졸리는 거.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이거야 이거. 아니 씨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것들이 씨 눈빛에 생기가 없어. 죄다 좀비 마냥 그지 같은 것들아. 눈빛이 이러거나 아니면 멍해. 쳐다는 보고 있어. 근데 뭘 보고 있는지 몰라. 내가 막 열심히 필기하고 있어. 근데 그냥 멍해 그냥. 너는 써라.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뭐 하는 거냐? 자꾸가. 이것도 내신 대비라고 있어. 나 혼자만 광대하고 나 혼자만 여기서 들뛰고 하는 거 뭐야 이게? 그지 같은 것들. 졸지만 않으면 뭐해? 졸지만 않으면. 아유. 답답하다. 자, 5번 보자. 자, 바로 볼게요. We all agree. 우리는 모두 동의합니다. 뭐에? 뒤에 내용에다가. 여기에는 that 생략된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왔지. Our trouble that ungrow. 우리의 이런 문제가 있고 상처받은 세계가 needs 필요하대. 뭘? A lot of compassionate healing이요. 자, compassion이라는 거는 동정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ate가 붙으면 동정어린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정어린 치료가 필요하답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이요. 뭐가 아니라 not when it is convenient. 그것이 편리할 때가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볼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거든요. 네,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 되게 문제 있고 상처받은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편리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되게 동정어린 치료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대요. 뭔 말이야 이게? 좀 더 읽어볼게. There is a compelling sense of urgency. compelling, 이 compel이라는 게 원래 강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강요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한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forceful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력한 감이 필요한데 어떤 감? urgency. urgent 하면은 긴급한, 긴박한인데 이 CY로 끝나면 명사거든. 그래서 긴급함, 절박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절박감이 필요하답니다. 좀 더 볼게. 뭐가 되게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어서 볼게요. We live, 우리는 살고 있어요. In a messy, complicated, frustrating, demanding world에서요.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좌절감을 주고 그리고 부담을 주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대 to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요, all of the time 항상. However, we define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더라고요. 자, 지금 되게 추상적이고 큰 틀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딱히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뭔가 어쨌든 빡센 세상에서 살고 있다. 대충 정리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가리키는 건 참고로 그 올바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올바른 일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올바른 일을 항상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올바른 일의 정의가 뭔지는 몰라요. 뭐 도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이미 여러분은 오늘 수업 시간에서 올바른 행동을 안 보였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compassion, 동정심이 is the glue, 접착제래요. 참 이 사람이 이거 비유하는 거 참 좋아하네요. 이 글 쓴 사람이. 접착제래. that holds ecosystems, webs of nature together. 자, 생태계, 즉 webs of nature together니까 자연의 연결망을요 함께 결합시키는 접착제랍니다. 이 동정심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 글은요 뭔가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가여이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 아직도 모르겠어. 좀 더 볼게. We are an integral part. 자, integral part, integral 하면은 필수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indispensable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indispensable 됐어요? 없어서는 안 될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랍니다. Of many beautiful, awe-inspiring, and far-reaching webs of nature. 많은 아름답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광범위한 그런 이제 자연의 연결망 됐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래요. 우리 인류는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고통받는답니다. 뭐 할 때? When these complex interrelationships are compromised. compromise 하면은 원래 타협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타협이 아니고요. 손상시키다는 뜻도 있어요. 이 compromise가 손상시키다. 여기서 손상시키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복잡한 연관성이 손상될 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끝까지 읽어볼게요. We should work for the planet. 우리는 일해야 된대요. For the planet. 그 행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행성이라고 말하면요. 지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구를 위해 일해야 됩니다. Because we belong to it. 우리가 그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Despite. 비록 뭐함에도 불구하고. Our imagining and acting. 우리의 상상과 행동에도 불구하고요. As if we stand apart and above nature as natural aliens. 우리가 마치 뭐인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동떨어져서 그리고 자연 위에 서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natural alien으로서 자연의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읽으면서 대체 이게 뭔 의미야?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일단 보자는 거예요. Our species, 우리의 종은 was born of a world. 자,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Rich with animals. 동물로 풍부한 세상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we cannot flourish. flourish 하면은요 원래 이렇게 풍요롭게 하다, 풍족하게 하다, 뭐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롭게 할 수 없답니다. 하나에서는요 어떤 하나냐? Where biodiversity is threatened.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하나, 즉 세상입니다. 여기서는요.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번성할 수 없다. 우리는 잘 지낼 수 없다. 이러고 끝났어요. 뭔 말이에요? 내용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자, 이런 게 보통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 단어가 특별히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직독직해 역시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거를 만약에 이 글의 주제를 찾아라, 제목 찾아라 맞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거야. 이런 질문. 됐어? 즉 대입학으로 내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주제, 제목 이런 걸로 출제하기가 좋은데요. 제가 소재를 먼저 한번 말해줄게요. 이 글의 소재, 이 글의 소재조차도 지금 여러분 아마 감을 못 잡을 겁니다. 이 글의 소재가 뭐냐면요, 지구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구 환경 보호의 필요성.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내용을 해석을 했을 때 어떤 직독직해에 있어서는 크게 막힌 점이 없었으니까 한글 위주로 보면서 패러프레이징 위주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저도 이거 들고 볼게요. 자, 첫 문장에 한글 부분만 봐봐. 한글만 내용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의역이라고 써 있는 부분만 보세요. 의역 써 있는 부분.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세계는 우리에게 편리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동정어린 치료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모두 동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라고 나오는 거는요, 당연히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인간에게 편할 때가 아니라 당장 동정어린 치료가 많이 필요하대요. 뭐가? 우리의 세상이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분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라는 건 뭐다? 인간이라고 생각하라고. 세상이라는 거는요,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대입을.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상, 이 자연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됐어요? 왜 치료가 필요할까? 환경보호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겠죠 뭐. 됐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문장도 이어서 읽어볼까? 강력한 절박감이 필요하네요. 강력한 절박감이란 게 뭘까요? 자, 우리가 현재 우리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뭐 환경이 어떻게 안 좋니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박감을 가지고 지금 환경 보호를 하느냐?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구 환경을 위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류가 멸망해야 돼요. 인류가 멸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지구 환경 지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이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건지, 우리가 어떻게 동정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 세상을 치료할 건지,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냥 뭐 대충 뭐 자연환경 보호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안 된다. 그 얘기한 거야. 이해됐지? 패러프레이징 하나씩 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문장 읽어볼게. 우리는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좌절감을 주고 부담이 큰 세상에서 살고 있답니다.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자연 세상이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지저분하죠. 복잡하고요. 좌절감을 주고 부담이 큰 세상이랍니다. 지금 자연 환경이. 자,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일을 어떻게 정의하든 항상 그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구 환경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일이라는 거를 뭐 정의하는 방식에 관련 없이, 뭐 예를 들면은 분리수거를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올바른 일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 근데 우리가 항상 100% 분리수거를 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힘들다는 거죠. 즉, 세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구 환경 보전에 있어서 인식 정도는 하고 있지만 강력한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환경 보호에 나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됐어요? 네 번째 줄 읽어볼게. 동정심은 생태계, 즉 자연의 연결망을 결합시키는 접착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 환경에 있어서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참 안 됐구나, 우리 자연 환경이 참 안 됐구나, 참 불쌍하구나, 이런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 이제 환경 보전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든 말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접착제라고 말한 거는 접착제는 딱 붙여주는 거니까 동정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이제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할 만한 그런 이제 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섯 번째 문장 읽어보면 아름답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많은 자연의 연결망에서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런 자연적인 그런 이제 생태계에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죠. 우리 인간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연관성이 손상될 때 우리 모두는 고통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통틀어서 생태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자연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고요. 우리도 자연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은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그리고 자연 입장에서도 인간이 하나의 일부란 말이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근데 이 연관성이 손상될 때 우리가 고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즉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주고받는 뭔가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자연에게 뭔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없다면 당연히 인간은 고통받습니다. 반대로 자연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없다라는 거는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자연에게 뭔가를 줄 수 없다라는 뭔가를 기여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고통받는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연관성이 손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태계. 이 생태계가 손상이 되면은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 볼까요? 우리가 마치 자연의 마지막 문장이래. 그 맨 밑에 줄. 우리가 마치 자연의 이방인으로 자연과 동떨어져 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행동할지라도 우리는 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구를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뭔 말인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치 자연과 동떨어져서 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과 전혀 무관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환경 보전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모든 전 인류에게는. 됐어요? 그게 싫으면 화성 가서 살든가. 됐어? 마지막 문장. 우리의 종 인간은 동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세상에서는 잘 지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우리의 종은 어떻다? 동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났대요. 그렇죠? 이건 실제로 말 그대로입니다. 동물.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거에서 동물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뿐이에요. 동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없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동물로 가득한 세상이라 했으니까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동물들은요 다 어떻게 돼 있다? 굉장히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특정 종이 멸종하게 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제 그 고위 교과서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호랑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수업한 것 중에. 근데 이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대요. 2050년인가 60년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호랑이가 다 멸종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아니 우리랑 호랑이 멸종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연관성이 사실은 되게 크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교과서 본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짧게 말하면 호랑이라는 거는 이제 동물 중에서 사실 거의 최상위 포식자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먹이사슬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먹이사슬, 그렇죠? 근데 이제 호랑이는 여기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얘를 잡아먹고, 얘는 얘를 잡아먹고, 얘는 얘를 잡아먹어요. 이런 식으로 먹이사슬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호랑이가 멸종을 하게 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네가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이 아래에 있는 애들한테도 문제가 되겠죠. 이 개체수가 많아지면 얘네가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개체수도 멸종하게 될 수도 있겠고 따라서 이 개체수도 멸종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랑이가 멸종하게 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어?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말해주자면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초식동물들이 이제 그 초식동물을 이렇게 잡아먹고 막 이런 거를 불쌍히 여겨서 사냥꾼이 총으로 쏴서 죽인 거야. 사자나 호랑이를 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초원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초식동물들이 이제 당연히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육식동물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거기 초원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막화가 됐습니다. 사막화가 되면서 그럼 얘네들은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으니까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을 하면서 계속 사막화를 만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개체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뭐 기린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도 뜯어먹을 게 없어갖고 결국엔 다 굶어 죽어서 결국엔 그 생태계가 아예 망가졌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결국에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호랑이가 멸종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풀떼기도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멸종으로 인해서요. 됐어? 우리 지구는 굉장히 많은 종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데 특정한 하나의 종이 만약에 멸종하게 된다면은 그거에 관련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짜임새 있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가 중간에 붕 떠버리면은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특정 종이 멸종을 하면은 이제 다른 종도 멸종하게 되겠고 특정 종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멸종하거나 이게 연쇄되는 거야. 그러면은 종이 멸종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 수 없답니다. 됐어요? 여러분, 사자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동물도 없어. 우리 인간만 살고 있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애초에 이 지구라는 건요,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다양한 종이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상황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환경이에요. 환경을 위협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잘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용 이해되시죠? 천천히. 그래서 결국에 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내용? 그럼 이 글의 주제를 어디로 잡느냐? 첫 문장을 주제로 잡으면 돼요. 첫 문장. We all agree 하고 나와 있던 문장. 거기를 사실상 주제로 잡으면 되겠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동정어린 치료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다 아마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게 뭔 말이지? 이랬겠지만 이제 제가 아까 소재를 한번 말해줬죠? 지구환경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소재를 말하고 나서 우리를 인간으로, 세상을 자연으로 대입하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 마무리했는데 6번까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6번까지는 좀 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당분간은 미니 테스트를 잠깐 좀 중단을 하고 진도를 좀 먼저 최대한 마무리하고자 한 거니까 최대한 진도 위주로 앞으로도 할 겁니다.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일이죠? 오늘 6강에 근데 6번까지를 못했기 때문에 5번까지만 하죠. 아, 잠깐만요. 5번까지면은 수요일까지니까 조금 분량이 좀 그러니까 3번까지만 줄게요. 3번까지. 그래서 6강에 1에서 3번 워크북 해오시면 됩니다. 금방 할 수 있죠?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풀고 설정하고 질문할 거 체크까지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숙제가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워크북 남은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6강 도시파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 그래서 제가 좀 숙제를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오늘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 못 하신 분들 많이 있으셨죠? 그리고 단어 페널티 이런 거 있으셨던 분들은요.
전부 다 A 자식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